이거 오늘 나온 기사인데, 윤 정부 지방 미분양 취득 후 5년 임대 시 양도소득 50% 면세 추진이라는 기사가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이게 지금 기사가 이 정도 내용 말고는 기사가 없어요. 더 디테일하게 나온 기사가 없던데 제가 좀 더 확인을 해보고 다음 주에 더 내용이 나오면은 좀 더 말씀드리겠는데 일단 있는 것만 가지고 말씀드릴게요. 뭔가 하면 자, 윤석열 정부가 지방 미분양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양도소득 과세 특례를 추진한다고 합니다. 뭔가 하면은 추석 민생 안정 대책에 따르면 비수도권, 자, 조건이 몇 개 나와요, 그죠? 첫 번째, 비수도권이어야 됩니다. 두 번째, 미분양 주택이어야 됩니다. 세 번째, 5년 이상 임대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5년 동안의 양도소득의 50%를 감면해 주겠다.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 5년 이상 임대 하면은 양도 차익이 나더라도 50%는 양도세를 안 받겠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대상은 올해 말까지 취득한, 이게 또 좀 다 다르던데, 기사가, 어떤 기사는 올해 말까지 돼 있고, 어떤 기사는 내년 말까지도 돼 있어요. 이것도 좀 왔다 갔다 하는 불분명하던데, 일단 이 신문에서는 올해 말까지 돼 있던데, 올해 말까지 해봐야 얼마 남았습니까? 9, 10, 11, 12, 4달밖에 안 남았잖아요. 이게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아마 내년 말까지일 것 같아요. 제 생각으로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 그러면 84까지, 그리고 취득가액은 6억 원 이하 주택인 경우에 한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조세 특례 제한법 개정이 필요한 조치다. 한마디로 국회 통과를 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네, 요까지가 딱 나와 있거든요. 다 다른 신문들을 봐도 지금 딱 요까지만 기사가 나와 있고, 예, 더 이상 언급이 없어요. 여기서 일단 저 더 궁금한 게 저는 그러면 이 미분양 주택이라는 게 준공 후 미분양을 말하는 건지 아니면은 준공 전 미분양을 말하는 건지 이제 그것도 명확하게 대상이 정해진 것 같지 않거든요. 만약에 준공 후 미분양이라면은 그 채수는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부산 같은 경우에도 준공 전 미분양이 70에서 80%고 준공 후 미분양은 1, 2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대상이 훨씬 줄어들어요. 그래서 그것도 좀 명확하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는 제대로 안 나와 있습니다. 그냥 미분양 주택이라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취득가액 6억이라 그랬는데 올해 말까지 취득한 국민주택 규모 여기서는 올해 말이라 했는데 올해든 내년이든 어쨌든 간에 국민주택 규모 84 타입 우리가 말하는 뭐 34평까지의 취득가액 6억이라 그랬는데 취득가액 6억이면은 분양가가 6억이다. 부산의 84 타입 중에 분양가 6억 미만의 미분양이 과연 몇 개나 있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몇 개 없잖아요. 예, 부산에. 뭐, 모르겠습니다. 뭐, 저기 사상구나 사하구에 가면은 나홀로 단지, 그런 경우에는, 예, 뭐 있을 수 있겠죠. 예. 그럼 뭐, 예를 들어서 5구 타입, 25평 같은 경우에는 6억 미만도 뭐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은, 예. 근데 그런 데는 또 수요가 많지도 않겠죠. 그죠? 어쨌든, 이 기사를 보면서 제가 느낀 바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 부동산을 살리기 위한 정책들이 이제 쏟아져 나올 것을 이제 암시하고 있다. 이런 기사들이 나오는 것들은 이제 지방 부동산 활성화 정책이 이제부터 쏟아져 나올 거야. 라는 그 신호탄으로 좀 보시면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자. 대출을 규제하면서 서울 수도권은 수요를 차단하고 이렇게 세금 완화로 지방은 수요를 유인하는 그러한 정책들을 지금 쓰고 있거든요. 예, 정부의 스탠스는 그렇습니다. 서울 수도권은 좀 잠재우고 싶어. 그러면은 대출 규제하든지 뭐 조정식을 지정하든지 이래가지고 수요를 갖다가 차단하고 싶어. 지방 같은 경우에는 수요를 돌리고 싶어. 안 그래도 지방 미분양 쌓여 있는데, 야, 너희들 가서 좀 사줘. 사주면은, 예, 건설사도 좀 살아나고, 건설 경기가 좋아질 거 아니야. 그러면은, 나중에 그 가격이 올라도, 양도세 절반은 우리가 안 받을게. 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들이죠.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대출 규제나, 이러한 세금 혜택, 이런 걸로, 만약에,
현재의 문제들이 해결이 안 된다면은 나중에는 이제 좀 더 강한 규제책, 좀 더 강한 유인책들이 다시 나오게 되겠죠. 좀 지켜봅시다. 예. 투자 수요가 확 끌릴 만한 그러한 정책이 나와야 되는데, 이건 이 정도 가지고는 투자 수요가, 저도 뭐 투자자 입장에서 말씀드리자면은 뭐 겨우 이 정도 가지고 투자자가 확 들어갈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렇게 확 들어갈 만한 그런 정책은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죠. 그 취득세, 보통 우리는 이제 부동산에서는 세금이 3단, 3개 단계되는 거죠. 취득세, 그리고 보유할 때의 재산세나 종부세, 그리고 처분할 때의 양도세, 이 3단계의 세금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지방 미분양 주택을 취득하게 되면은 취득세 중과를 배제해 주겠다. 지금은 3주택제부터는 8%, 4주택제부터는 12%를 적용하잖아요. 취득세를. 예, 그거로다가 배제해 주겠다. 그냥 1에서 3%로 해주겠다. 그러면은 오케이. 그리고 또 뭐 이렇게 지방 미분양 주택을 취득하더라도 종부세 주택수 합산에 안 넣겠다. 그리고 양도세도 5년 뒤에 5년 후에 팔게 되면은 5년 동안에 양도소득에 대해서 50%가 아니라 아예 안 받겠다. 아예 뭐 배제해 주겠다. 그런 정도의 정책이 나온다면은, 예. 정말 투자자들 우르르 몰려 들어가서 지방 미분양 주택들을 아마 싹쓸이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네. 이 정도 가지고는 아직까지 투자자가 확 몰릴 만한, 끌릴 만한 그런 정책은 좀 아닌 것 같다. 대신에 이렇게 나왔다는 이야기는 앞으로 좀 더 강한 유인책들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게 좋겠고요. 좀 더 강력한 그런 유인책이 나오게 된다면은 이제 지방 부동산도 출발하는 신호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